다음은요, 통일교 민주당 이 파장이 계속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입니다.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어떤 이름들을 뭐 이야기하는지를 저희도 이제 봐야 되고요. 예. 그 이름이 나오면 보도가 다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 지도부에서는 당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예. 그것을 윤리감찰에 예. 뭐 조사를 지시를 하든 뭐 어떤 방법을 하든 당 예. 지도부의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결과를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어떻게 그걸 숨기고 덮을 수 있습니까? 네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조영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저희가 이제 통일교 관련한 민주당 인사 이름이 곧 공개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전재수 장관에 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서 방금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윤영호 본부장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그 공판이 주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최후 진술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재수 장관과 둘러싼 윤영호 씨의 진술 내용을 한번 보면은 현금 4천만 원을 건넸고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뭐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의 시계를 전재수 장관에게 전달했다라고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정관재 대변인, 글쎄요. 이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일단. 이거 구체적이죠. 예. 시기도 2018년부터 20년까지로 특정이 돼 있고요. 금액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또 두 개의 고가의 브랜드 시계를 줬다고 했는데 예. 얘기하신 것처럼 까르띠에 까르띠에하고 불가리죠. 불가리. 예. 예. 이 시계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결국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큰 줄기가 같아요. 돈의 출처도 같고 주는 방식도 같고 왜 줬느냐 하는 동기도 같죠. 그런데 같은 시점에 나온 진술 가지고 누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예.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수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런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검이 애초부터 정치적 성격을 갖고 편향성을 갖고 발족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 적어도 국민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만 놓고 보면 정말 특검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 그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것만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진행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진술, 예. 또 최근의 보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이 진술이 맞다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가입이라는 이유가 나와서 지금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 그 이유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 줬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통일교에서 왜 전재수 장관에게 접근을 하려고 했을까요? 네,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만 보면 2018년부터 한일 해저 터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비를 적극적으로 했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외였고 또 놀랬던 게 전재수 장관의 정치적인 이미지라든지 굉장히 소탈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을 그어왔던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4천만 원에 예. 시계 명품 2점도 또 브랜드 이름까지 딱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의문점은 아니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로비의 목적이 한일 해저 터널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로비였다라고 나오는데 예. 전재수 장관은 뭐 SNS를 통해서 본인은 한일 해저 터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로비의 성격이 있는 건지 또는 왜 로비가 이루어진 건지 그럼 그 돈을 왜 받은 건지
그냥 단순한 불법 정치 자금인 건지 예. 아무튼 뭐 본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면 적극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전재수 장관은 미국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는데 워낙 지금 국내에서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무근이라는 내용과 함께 어떤 내용이 있냐면 깜짝 놀랄 만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글쎄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 지금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면서 이게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지금 암시했거든요. 일단 그 한일 해저 터널 위에도 예. 전재수 장관의 해명을 보면 첫 번째로 그러면 윤영호 그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이 600명이 넘는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축사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 예. 통일교 같은 경우는 관련 영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겠죠. 보통 우리가 정치인이 600명이나 있는 그런 행사장에 갔으면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기념사진 촬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권성동 의원 때도 사진과 이게 범죄와 관련된 사진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진술에 어떤 객관성을 더하려고 한다면 근거를 내야 된다. 근거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제 생각인데 전재수 장관이 반전의 반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 측에서 어디 행사에 와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문자가 왔을 때 본인이 뭐 거절을 했다든지 예. 그런 어떤 문자나 그런 증거를 반박적인 어떤 반박을 하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전재수 장관은 실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따가 이제 최우진실 또 나올 수가 있고 여야 정치인을 다 합치면 무려 16명 정도 현재까지는 16명 정도가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서 뭐 경배의식이라고 하는데 절을 했다는 거예요.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접근을 한 건데 글쎄요. 조영실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통일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통일교에서 정치권에 아쉬워하는 게 많아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교라는 이제 그 종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죠. 예. 보통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종교 단체에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그 이제 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단순한 이제 종교의 그러한 영향력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통령이 판을 키운 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이제 뭐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당과 이제 종교가 결합이 돼서 이제 종교를 해산해야 된다. 예.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 일탈과 그리고 정치와 종교 간의 이제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났을 수 있었던 소규모의 일들조차도 이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 같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금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현재 이제 정권의 핵심적인 책임자까지 연루된 내용까지 나오고 전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명품들까지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예. 이거에 대한 해명 없이 실제로 본인이 이제 그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자기가 상관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무고로 대응한다던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반전의 반전 지금 계속 회피하는 모습들만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교의 영향력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정권과 지금 현재 정권과 통일교가 어떤 결합을 맺고 있었는지 예. 그리고 어떤 형태로 다가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아니 일반 시청자들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놀라실 대목이 그런 거예요.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유력 인사도 있고 절도 하고 이 현상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통일교가 사실은 일본에서 투표를 매개로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갖다가 사로잡고 그들을 통해서 일본 내의 어떤 자신들의 위상 또는 어떤 이제 포교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켰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자민당 그 의원들, 예. 자민당 의원들에게 투표를 매개로 해서 접근을 했고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하고 이걸 통해서 통일교가 상당한 세를 갖다가 형성하고 또
백이 돼서 예. 그런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피격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이게 2014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걸 도입을 한 거다. 근데 그 도입 시기가 이제 2018년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해서 예. 지난 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과 이제 결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종교들이 뭐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주고 이런 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했을 때 한 명에 의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그 종교의 특성상 이들이 예를 들어 지금 의혹이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던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연습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일교가 일본에서 이제 사실상 해산되면서 예. 정치적 근거지, 본거지가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했지만 새는 일본에서 더 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그다음에 동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고리가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목적 의식적으로 굉장히 타겟성으로 뭔가 의식적으로 정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차기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일반적인 뭐 정치 개입이라기보단 정치에 무슨 뭐 후원금 내고 뭐 백그라운드로 정치인들을 갖다가 뒷배로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음 정권과 어떻게든 연결을 맺어서 그 정권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 목적성, 예. 그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여야의 어떤 그 돈뿌리기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노란한 정치인이 지금 벌써 16명이나 된다. 예. 이 본질은 바뀌지 않다고 봅니다. 예. 조금만 제가 보태면 실제로 아까 뭐 통일교가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에 직접적인 뭐 영향을 크게 미쳤다 했는데 이제 그때 나왔던 이제 숫자라든가 이제 통일교에서 나왔던 숫자가 실제 인구 비례해서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기껏해야 뭐 한 개 당협 정도 수준의 당원 정도 네. 요 정도 숫자가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어느 정당을 뭐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라 통일교의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총체적으로 돈을 뿌리면서 했던 로비에 관련되어 있는 네.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제 접촉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통일교가 정치권의 로비를 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종교단체인데 정치적 목적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냐 이런 의혹들을 풀어야 되는 게이트에 대한 문제인데 특검에서 접근하는 문제 자체가 종교가 정당 정치를 어떻게 움직이고 정당 정치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형태로 포장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몰고 가는 그 행태를 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지적을 네, 한 그러니까 겁니다.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그러니까 22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민주당이 여권이었으니까 그쪽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 대선이 되면 정권이 교체될지 모르니까 또 다시, 그러니까 전방위로 이제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단 과거에 예. 어떤 정치인에게 들은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이 통일교가 세운 이 리조트가 있어요. 네. 골프장도 있고. 그러다 보는데 그 리조트에 통일교의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뭐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워크숍 같은 거. 예,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상권에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은 문선명 그 뭐 교주라고 하나요? 총재라고 총재. 하나요? 그분이 이제 헬기를 타고 쫙 오는데 그 이제 통일교 간부가 그 지역 정치인에게 우리 그 총재님 딱 내려오시면은 카페트를 쫙 녹색 카페트를 깔 건데 좀 무릎 꿇고 좀 조아려 주시면 안 되냐. 그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아니 내가 지금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단체장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네. 아유 그 시민들 없이 우리 신도들만 보고 있으니까 신도들 사이에서 우리 또 총재님의 면도 있으니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1990년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만큼 통일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어쩔 때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로비도 하지만 어쩔 네. 때는 자기 총재라든가 그 어떤 종단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신도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 활용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이 통일교가
여야를 막론할 거 없이 뭐 예.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요 로비를 해왔다는 것이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제 정가에는 돌았던 사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찾아가서 큰절했다 뭐 이런 보도 나왔는데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교를 하면 회당 100만 원을 주고 어떤 뭐 의원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준다. 이런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윤영호 씨의 부인이 그 한학자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인가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석 원장은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해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교 측에서는 그거를 좀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 내가 이거를 뭐 연을 만들어 왔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실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년 초에 펜스 전 부통령이죠, 미국의 예. 통일교에서 7억을 주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뭐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든 미국의 유력 정치인 출신 부통령 출신이니까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죠. 그렇기 위해서 뭐 이번에 나왔지만 나경원 의원 쪽하고도 통화하고 이종석 전 장관 측하고도 연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예. 이제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정치인이 미국의 유력 정치인 만나서 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다만 이거는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고리로 해서 어떤 뒤에 거래가 있었다던가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뭐 돈과 어떤 표의 거래가 있었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종석 전 장관을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통일교 오늘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하면서 예. 이 내용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종교단체와 불법적으로 연루 의혹이 있으면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메시지를 냈고요. 그 일주일 전에도 통일교 얘기를 하고 오늘 또 냈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려면요 예. 특검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국수본에 가든 기존의 검찰에 가든 수사하려고 하면 권력 눈치 봐서 그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정치적 레토릭 뭡니까? 이런 그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된 검사, 그 특별 검사를 통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립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발족시켜서 다 같이 들여다보자. 이참에 이렇게 종교 단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죄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자. 예.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특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세에 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 통일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그 신도수가 30만 명밖에 안 돼요. 네. 지난번 120만 명의 신도를 갖고 왔다는 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와서 이름 적고 간 사람 그게 120만 명이고 예. 실제는 30만 명이고 그 가운데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배나 아니면은 헌금을 하는 사람은 2011년에 문형진 씨가 인터뷰했을 때 19,000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적은 사람을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주든 불법 자금을 주든 이렇게 해서 통일교의 우호적인 여론 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 단죄하려면 방법 간단합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특검해갖고 돈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다 수사한 후에 예.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못하도록 해야죠. 예.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네.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민주당 연루 의혹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야 막론하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치적으로 좀 어떤 뜻이 있다고 보세요? 그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지적을 하고 공격하는 국민의힘이
저는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냈던 그 메시지들을 보면 예. 돈 많이 드는데 왜 이거를 하냐? 안 그래도 검사 부족한데 왜 또 특검하냐? 이런 말씀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권력형 이 내란을 가지고도 특검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도 특검을 하자고 하니 저희는 좋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재수 장관 하면 지금 좋다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요, 당의 생각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당에서도 아니 예. 그동안 이 통일교가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민주당에게만 좋겠습니까? 좋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저희 민주당이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받는다고 할까 봐 저렇게 호언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번 기회에 통일교라는 이 어떤 종교가 특정 종교가 이 정치권에 그동안 오랫동안 매수하고 로비해왔던 이런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대통령이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가 정당 해산을 주장한 걸 두고 뭐 찔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시점이 다릅니다. 윤영호 본부장은 8월에 진술을 했어요. 예. 이제 알려진 것뿐이에요. 대통령은 12월 2일 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좋은 어떤 특검안을 발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재명 한 분만. 대통령과 예.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진술을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 거예요. 예. 정진상 실장 얘기도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는 직접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전원의 형태로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려면 그 공권력이 수반된 수사가 강제 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떳떳하다면 특검 발의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특검을 얘기하냐?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 국수본이나 검찰이 과연 지금도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해갖고 재판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과 관련한 거는 그 침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 막으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지 과거의 특검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과는 좀 결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검 얘기 한번 볼게요. 특검이 윤영호 씨한테 진술을 받은 시점이 8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12월 5일에 윤영호 씨가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진술이 없었다면 글쎄요. 특검에서는 이미 8월에 이 진술을 확보해 두고도 바로 이첩한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특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8월 달에 여야 모든 정치인들의 명단이 다 나왔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 특검의 목적이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취지가 있으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나중에 따로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넘기자.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 수사팀도 거기에 합의했고 지도부도 거기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당시에 수사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특검이 소위 말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정권의 눈치 본 거 아니냐 또는 뭐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 또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특검 수사 결과가 그럼 과연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뭐가 다르냐? 당시에 윤석열 검찰을 왜 우리가 욕했습니까? 당시에 야당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라든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서 지금 검찰이 해산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예. 그럼 특검이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목적이 출발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별건이 나오면 그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국회의원들든 장관이든 나오면 같이 공표를 하고 같이 수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예.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검이 국민들에게 어떤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 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정치적인 책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전재수 장관의 그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적용되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모든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해졌죠. 이게 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절묘하게 얽히는 건데 조영수 대표. 만약에 지금 산술적으로 2018년 12월 이전에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네.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을 못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예, 예. 이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엄정 수사 이제 지시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보면 이제 늘 말로만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약한 의지로 계속 대응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의혹들 내일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장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소부터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특검 자체가 이제 이걸 알고도 지금 넘어갔던 이유가 태생 자체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 맨 처음에 특검을 만들 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1야당이라고는 국민의힘은 다 배제한 채 특검이 출발하다 보니까 편향적인 이제 수사들이 계속 진행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이제 조직적 선거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통일교 장학생들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일교 장학생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초속히 빨리 특검이 수사하고 빠른 시간 안에 기소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 이 파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시작일 수 있는 부분이 윤영호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후 진술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작심을 하고 무언가를 얘기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돈을 받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이름 실명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종교단체가 위헌 위법이어서 해산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일 것입니다. 뭐 물론 윤영호 씨가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팩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윤영호 씨는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 결심 공판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간소리 부대의 파장을 좀 어디까지 좀 보세요. 파장은 이제 그 윤영호 씨가 언급한 15, 6명의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혐의가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 죄질에 따라서 파장은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자꾸 이제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장관 간의 이 통일교와의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당선인 신분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해줬어요. 독대를. 그리고 어땠습니까? 이 통일교가 원하는 민원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몇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과 영부인과 거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정해진 것이고 지금에 와서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 100번 양보해서 전재수 장관이 돈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것은 권력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뭐 전재수 장관 관련해 가지고도 방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아니 눈이 내려야 제설 작업할 거 아닙니까? 아니 수사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진술 나왔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윤영호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최후의 진술을 하든 뭐든 간에 예. 본인이 과거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폭로를 했을 때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되고 어쨌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통일교와 정치권에 관련된 수사는 피할 수가 없다. 우리 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국수본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 민주당은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 처벌해야 되는데 그 명수와 재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뭐 쪼개기 후원금 상태 예. 혹은 뭐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뭐 다량으로 산다든가 그런 형태가 편법적인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이 제기하는 것처럼 뭐 뭉터기 돈을 준다든가 명품 시계를 준다든가 이것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이건 재질의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반론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게이트로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정권이 몰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잡혀 있고 김건희 뭐 권성동 의원 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인사들 지금 멀쩡하게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 계속 민주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고 갔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진짜 특검 다시 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민주당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그 기존에 있던 특검이 아니라 정말 여야가 정말 같이 참여해서 특검 만들어가지고 이 통일교 장학생 제대로 잡아내가지고 정권에 어디까지 깊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 접촉을 하려고 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 진짜 접촉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요걸 갖다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용으로 다 몰고 갔던 그 행태들 자체가 위선적이었던 거죠. 예.